계약금 넣었으면 못 돌려받나요? 계약금 몰취 규정이 있으면 무조건 끝인가요? 계약금을 넣고 이후에 직원 말을 믿고 출자금까지 추가로 넣었는데 나중에 사업이 지연되고 계약 해지하려니까 계약금, 출자금은 다 반환 불가라고 회신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주장해 볼 수 있는지 변호사의 시선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 출자형 분양계약에서 자주 나오는 구조입니다. 처음엔 계약금만 납부하고 이후에 직원이 설명합니다. 사업 승인 거의 다 됐습니다. 시공사도 정해졌습니다. 그 말을 믿고 출자금을 추가 납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는 중단되어서 반환을 요청했더니 거절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온 질문 이겁니다. 계약서에 계약금 몰취라고 써있는데 정말 방법이 없나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경우에 계약금 몰취가 그대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계약 이후에 사정까지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다뤘던 사건 구조고 방금 지인의 부탁으로 소장을 작성한 이후에 영상을 바로 올려봅니다. 계약금을 납부하고 이후 직원 설명을 근거로 출자금까지 추가 지급합니다. 계약 당시 설명과 달리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사업 진행이 사실상 정체된 상태이죠.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투자 리스크를 감수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설명을 듣고 계약을 유지, 확장했느냐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는 계약금 몰취 규정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계약 체결 당시의 전제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문제는 그 전제가 계약 이후에 상대방 설명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금 몰취 규정은 존재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계약 체결 이후 사업 측 설명으로 인해 계약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고 그 기대를 전제로 출자금까지 추가 지급이 이루어졌다. 즉 초기 계약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확장, 변형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은 보통 다음을 함께 볼 것입니다. 계약 해지 선택이 가능한 시점이 있었는지, 그 시점 이후에 상대방 설명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설명이 추가 금전 지급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는지 이 세 가지가 연결되면 계약금 몰취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출자금의 경우 계약금과 성격이 다르게 평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는지, 출자에 따른 사용 수익이 있었는지, 반환을 제한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 이런 요소를 종합해 부당이득 또는 원상회복 주장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 사건에서는 하나의 주장만 쓰기보다는 계약금 몰취 제한 주장, 민법 제109조 착오, 민법 제110조 사기에 따른 계약 취소 또는 해제, 그리고 출자금 반환 부당이득 주장을 구조적으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금 몰취 규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안이 동일하게 처리되진 않습니다. 특히 계약 이후 상대방 설명으로 계약 유지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고 그 결과 추가 지급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다르게 주장해 볼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